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2025년 3월 10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는 캐나다에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는데, 자유당이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캐나다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오빠 트리도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1월에 사임을 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경선을 해가지고 마크 카니,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마크 카니가 이렇게 총리로 당선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마크 카니가 당선된 기사를 한번 보시고,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두 개의 기사를 잠시 훑어보고 다른 기타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 로이터 통신이 전한 기사 제목에 따르면은 마크 카니가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직면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두 번째는 관세, 세 번째는 다가오는 선거. 아마 이제 10월 이전에 보수당과 자유당끼리 어떤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일을 직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사진은 이 W자를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면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신데, 다이아나 팍스, 와이프 되시는 다이아나 팍스랑 같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전에 뱅크 오브 캐나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에도 같이 함께 일하는 총재로서, 가버너로서 일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시면은, 전 중앙은행 마크 칸이라고 하고 있고, 캐나다 자유당의 이제 당수가 되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당 소식통에 따르면은 마크 칸이는 곧 총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해서 진정한 캐나다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아서 한번 트럼프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자. 이제 그런 식의 그걸 해 나갈 모양인데, 여기 이제 영어로 읽으실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수락연설에서 마크 칸이 이 자유당의 총리분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미국인들은 우리의 자원, 우리의 물, 우리 땅, 우리 나라를 원한다. 트럼프가 아마 51개주 그린란드로 가려면 캐나다를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캐나다가 아예 51개주로 하면 되겠다. 그게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말이 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를 원하는데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 마크 카니가 이게 트럼프하고 한번 맞짱을 떠볼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라,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마크 카니가 빠르면 월요일에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간이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인데, 이 기사를 한번 요거 방송 마치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대화를 했는지. 그래서 마크 카니는 아직 정치 경험이 아직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이력을 보겠지만,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뭐 중앙은행 존재 10년, 20년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큰형님들의 아주 지지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수요일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다가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기사를 한번 보실 분은 보시고, 그래서 마크 카니는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존중을 보일 때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세 때리겠다. 같이 이제 지금 상호 관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막 전 세계가 좀 수출하고 좀 돈 있고 한 나라들은 전부 다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게 이 지구촌이 어디로 지금 가야 될지 관세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트럼프의 움직임에 대해서 캐나다에 이제 반발을 일으켰는데, 각 주에서 캐나다가 10개 주가 있는데 각 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진열대에서 미국산 주류, 미국산 소주가 아니고 소주는 한국에서만 하니까 미국산 술 다 빼고 진열대에서 다 빼고 캐나다산 주류를 구매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개, 캐나다 1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이제 온타리오 주인데, 온타리오 주에서 거기서도 아마 이제 제가 구글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온타리오 주에서 오데호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아마 이제 전기를 미국에 보면은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그다음 미시간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오데호에 여기서 아마 캐나다에서 전기를 이렇게 보내는 모양인데, 워낙 지금 이 보시면은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올 때 1995년도에 와서 1년 동안 여기 시카고에 머물면서 가끔씩 그 레이게 요게 이제 미시간 호수인데 그거를 이제 일반 통상이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 레이기라고 부르는데, 시카고에 계신 분들이 레이게 이제 종종 가면은 저게 바다지 어떻게 호수냐 레이기냐, 이름은 레이기지만 엄청나게 큰 데서 여기서 캐나다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게 보내주는데 거기 25%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트럼프가 25% 네가 때렸냐, 나 우리도 못 때리는 줄 아냐, 전기세에다가 25%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아직 안 때린 모양인데 부과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카니는 리버럴 파티, 자유당의 86%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는데, 근데 로이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이 재구성된 자유당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별로 좀 출발을 축하한다 그런 좀 좋은 기사를 안 써주고 아주 로이터가 아주 냉정하게 자유당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아직 로이터 통신 그 관련한 기사들을 다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런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있으니까 쓰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달 동안에 캐나다는 이제 컨저버티브 보수당하고 리버럴하고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이제 두 당이 메인으로 있는데, 이 야당인 보수당이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유당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이제 있어. 그런 상황이고, 자유당은 10년 동안에 집권을 했는데 캐나다인들한테 10년 동안 우리가 집권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메이크 캐나다 그레이트 어게인,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세우는 정책은 어떤 정책을 내세우냐면은 탄소세를 폐지를 한다. 그리고 자본이득세 인상 계획을 중단한다. 뭐 주식이나 뭐 그래 자본에서 이렇게 이문을 취하면은 거기다가 또 세금을 때리는데 그것을 인상을 하겠다 한 모양인데 그걸 중단하겠다. 그리고 캐나다 내에 무역 장벽을 제거하겠다. 캐나다 안에서도 이제 10개 주가 있으니까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타리오 주 좌측에는 이제 여기 마니토바 주, 오른쪽에는 퀘벡 주, 이런 식으로 있어가 아마 주 10개 주 사이에 갔다 왔다 하면서 조금 불편한 게 있는 모양인데 그거를 제거하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 속도를 2배로 늘리겠다.
뉴욕에도 지금 집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막 건축을 가는 데마다 큰 아파트도 짓고 막 이렇게 많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신규 주택이 많이 모자라는 가운데 캐나다도. 그리고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 이민자는 이렇게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유럽이든 뭐 어디든지 다 지금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그런 지금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크 칸이 새 총리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거는 이제 센트럴 뱅커, 은행어도 뱅커, 은행 정치를 안 하고 주로 이제 금융통화 쪽에서 전 세계적인 금융통화, 영란은행에서도 막 있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쭉 이렇게 기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번역한 걸 읽어드리면은 트리도는 10년 가까이 집권한 뒤 지지율이 낮아진 탓에 지난 1월에 사임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2월, 3월 한 두 달 이 자유당의 총리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마크 카니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이는 59세. 카니는 이제 자신이 이 트럼프하고 맞짱 한번 떠보겠다. 내가 트럼프하고 맞짱 뜰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서부 준주에 있는 포트 스미스에서 태어났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아이스하키를 해가지고 운동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골격도 있어 보이시고 골키퍼로 활약했다. 아이스하키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고 뱅크 그 은행에 중앙은행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돈을 모금했다 그러고, 또 10월 20일까지 이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보수당이 아닌 자유당이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에르 포이리에브르 이끄는 공식 야당인 보수당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니는 2003년에 캐나다 은행 부총재로 임명되기 그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글로벌 인재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금이 생각하는 골드만삭스에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모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골드만삭스 13년 근무. 그리고 2008년 42세로 중앙은행 총재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2004년이니까 이렇게 40이 되기 전까지 최고 재무부 직책을 맡기 위해서 사임을 해가지고 42세로 중앙은행 총재로 복귀를 했다. 근데 이제 잉글랜드 은행에서 너무 똑똑하니까 아마 데려간 모양인데 2013년에 그 영입을 잉글랜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마크 카니를 영입을 했고, 중앙은행의 300년 역사상 최초의 비영국인 총재라고 합니다. 영국인이 아닌데도 이걸 영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또이또이했다. 그리고 G7 중앙은행을 두 곳이나 이끈 최초의 인물이다. G7에 이렇게 유력한 그 나라들의 돈을 만지는 그것을 중앙은행을 두 곳이나 이끈 최초의 인물. 경력이 아주 화려한 그런 인물이 되겠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공포의 대사제라는 이런 뭐 별명까지 있는 모양인데 2011년부터 18년까지 G20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경제를 담당하는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UN 금융 및 기후변화 특사, UN에서도 기후변화 특사로 금융, 기후, 그리고 글래스고 파이낸셜 얼라이언스 포 넷제로 이것도 이제 기후변화하고 관계 있으니까 여기에 2021년에 출범을 시켰다. 그리고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 이사회, 블룸버그 이사회, 블룸버그 이제 통신이라고 뉴욕에서 지금 언론사로서 하고 있는 아주 유력한 전 세계적인 그 통신 네트워크는 로이터가 굉장히 톰슨하고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로이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블룸버그도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경제, 각종 경제 소식과 뉴스들을 다루는 그런 빵빵한 곳에 이사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타 뉴스를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거의 종료했다. 우크라이나 이제 지원 안 하겠다 했는데 정보 공유도 지금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종료했다. almost.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진행될 젤렌스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관리들하고 회담을 할 모양인데 그걸 기대한다. 그리고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경내로 들어갔던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한테 밀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식이 있고, 그 다음 소식은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민 당국에서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기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원생을 친팔레스타인 그 행동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래서 체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독일에서 노동자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24시간 독일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공항에 수천 편의 항공편이 지금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풀렸는지 독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소식은 중국에서는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하에서 미국은 이제 대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바짝 긴장을 미국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대만이 가장 중심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대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어떻게 탄핵이 인용이 될지 안 될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이제 뭐 지하철역, 학교가 안전우려로 폐쇄되고 주위에 또 뭐 100m 이내로 이렇게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싼다 그거를 하는 그 선고를 하는 동안에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 한국의 문제를 간간히 로이터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지도자에 대한 소식은 전에 이제 시리아 알 아사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 이슬람주의 신정권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을 일으킨 가해자들을 추적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마켓 소식에서는 요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팜 오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팜 오일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생산국인데 농장을 막 워낙 엄청나게 확장을 해가지고 거의 1980년, 40년 전부터 매년 성장률이 뭐 이렇게 7%의 그러한 재정적인 성장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팜 오일을 생산을 해왔는데 지금은 더 확장하기도 힘들고 또 바이오 디젤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요 팜 오일이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동안에 많이 소비를 이렇게 하는 것만큼 생산을 계속 해오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생산이 많아지는 가격이 유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 그 원안에 엑스포스 팜 오일 프로덕스 해가지고 이거를 수출하는
수출하는 것이 이렇게 수출을 해오다가 이게 어느 여기 지점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수출하는 것이 그때가 2023년 한 좀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 수출 그 양이 27.3, 27% 정도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아웃풋 생산을 하는 게 50이었으면은 이렇게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이 지금 앞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거예요. 팜 오일 들어가는 뭐 재료나 그것이 어, 좀 비싼 값으로 이렇게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 이제 치프 팜 오일은 끝이다. 그래서 아웃풋 스토어즈 이 생산이 지금 정체가 됐다. 뭐에 따라서 하냐면 바이오 디젤 디맨드 설지에서 바이오 디젤로 이걸로 뭐 연료를 만들고 연료를 이렇게 팜 오일로 하는 걸 확장을 하고 비행기 연료도 앞으로 이제 3%를 바이오 디젤로 하는 그런 그 기사에 나오는데 이렇게 팜 오일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게 바이오 디젤로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할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렴했는데 이 팜 오일로 뭐 식용유도 이렇게 하는가 본데 식용유 가격이 이제 앞으로 수년간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팜유는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인도나 신흥시장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저도 뭐 코스코 가면서 유심히 보질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팜 오일 해가지고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팜 오일이라고. 그래서 1980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이 40년 뭐 4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수십 년 동안 값싼 팜 오일을 생산해는 인도네시아 이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막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또 거기다가 바이오 디젤에다가 이 팜 오일을 사용하는 그 퍼센티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과거에 톤당 400달러 할인하던 그런 시절은 지금 이제 지나갔다.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무슨 표냐면은 요 팜 오일이 초록색 이 표시가 팜 오일이고 노란색이 이제 소이 오일 콩으로 이렇게 오일을 만드는 요 콩 값이 이제 팜 오일보다 더 비싼 그런 상대적으로 팜 오일이 저렴하게 계속 비슷하게는 가지만 저렴하게 오다가 비싸게 된 것이 바로 2024년 이제 한 말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팜 오일 값이 이래 소이 오일 값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워낙 이제 많이 확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이오 디젤 오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원인도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에다가 팜 오일을 이제 혼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이렇게 40%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6년에는 50%로 또 늘리겠다. 절반은 오일 바이오 디젤의 절반을 팜 오일로 해가지고 만들라 그랬으니까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트 연료에도 3% 혼합하는 방안을 지금 이거는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14년에 2,950만 톤에서 3분의 1이 감소한 2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2,950만 톤, 그게 3,000만 톤인데 200만 톤으로 줄어든다. 10분의 1보다 굉장히 3분의 1이 지금 감소했다고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이
3분의 1이 감소한 2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팜오일이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바이오 디젤 사용하는 걸로 다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말레이시아 홍수로 인해서 생산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더 이상 그 팜오일이 돈이 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막 농장을 막 어마무시하게 확장을 했는데 지금 확장할 자리도 장소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 얘기도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팜오일을 식물성 기름을 최대 구매국이 어디냐면 인도가 이 팜오일을 식물성 기름을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톤당 100달러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이 400달러 2022년 말까지는 400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주에는 얼마가 됐냐 하면은 지금 1톤에 1185달러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 2020년도 2년, 2, 3년 그 한 2년 전에는 400달러가 지금 이제 3배가 지금 뛰었다. 그래서 거의 1200달러 가까운 그런 비싼 값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따른 팜 오일이 다른 나라에서 정부의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왜냐하면은 콩이나 해바라기, 유채 기름을 사용을 하다가 이 팜 오일이 없으니까 콩하고 해바라기 뭐 유채 기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뛰게 되니까 해바라기, 유채 기름, 팜 오일부터 다 이게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정부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이 둔화하는 이유로는 팜오일 생산량이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10년마다 거의 2배씩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이 7%. 생산량 증가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파이낸셜이 아니고 이렇게 매년 생산이 증가하는 그 7%라는 것은 생산량이 지난해에 뭐 100톤을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107톤, 올해는 107톤, 내년에는 이제 114톤 이런 식으로 7%씩 계속 증가를 해왔다. 그래서 요 보시는 이제 도표가 요 생산량을 나타내면서 1980년에는 밀리언 톤이니까 500만 톤 하다가 지금 이제 2025년에 이 생산량이 8,175만 톤, 8천만 톤 이상이 이렇게 넘어서는 엄청나게 한 매해마다 1년 지날 때마다 7%씩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8천만 톤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더 이상 확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의 팜 오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공간 부족, 느린 제식제, 이걸 뭐 이렇게 또 묘목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거 하면은 그렇게 또 뭐 옮겨서 하는 그런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 우려, 성장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980년부터는 매해마다 7%씩 쫙쫙 성장을 해왔는데 지난 4년 동안에는 지금 2021년부터인가 뭐 하여튼 그때 2020년 지나면서부터는 한 1%, 연간 1%로 이렇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노동력 부족, 농장이 오래되고, 그리고 영지버섯의 확산이라 그러는데 팜 대신에 또 영지버섯이 돈이 되니까 그 팜 오일 대신에 영지버섯을 아마 생산하면서 이것도 팜 오일의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팜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신규 업체 성장이 특히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또 에너지 전쟁이 되면은 뭐 석유 중동에서 뭐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팜 오일 이런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스쿨버스 운전하면서 그 이틀에 한 번씩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 넣을 때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템퍼센터 이렇게 다른 바이오 오일이 여기는 컨테인 해가지고 그게 포함됐다는 그 표시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옥수수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여기 팜 오일에서 바이오 디젤 하듯이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팜 오일을 통해서 바이오 디젤 연료에 대한 그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팜 오일은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팜 오일을 그동안에 이제 식물성으로 먹던 인도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30억 내지 40억 명의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뭐 70억, 80억이라 그러면은 지구 인구의 절반이 이 팜 오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던 모양인데 저도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팜 오일을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팜 오일을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는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데나 소비자가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또 앞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대체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비즈니스 소식에서는 대만의 폭스콘에서 대규모 어느 모델을 출시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미국에서 뭐 매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틱톡의 매각과 관련하여 4개의 다른 그룹과 접촉하고 있으며 모든 옵션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틱톡이 이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그쪽으로 유출이 되니까 이 틱톡을 아예 미국에서 그냥 매입을 해버리자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되는데 틱톡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주가는 3개월 만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테슬라를 많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그 전기 자동차를 다 죽여버리고 테슬라만 고고하게 이렇게 살아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때까지 좀 잘 버티시고 그때 또 테슬라가 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리고 포드가 독일 사업부에 최대 4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포드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독일 사업부에다가 최대 4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분께서 지금 여기 농부신데 미국의 파머죠. 농부들이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인베스트먼트 한 거를 홀드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USDA 디파트먼트 오브 에그리컬처인데 이게 농무부에서 이거 지원하는 걸 프리즈 시켰기 때문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단을 해가지고 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무슨 사업도 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중단을 지금 시킨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거기서도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 그 피해자가
미국의 농민이 아니냐. 이제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그 중국으로 이렇게 미국의 농민들이 생산한 대두를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한다고, 그 대두와 관련된 미국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그런 다른 데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기 이제 지금 USDA에서 미국 이렇게 농무부에서 보조금을 다 이렇게 중단한 상태가 되니까 지금 농업도 지금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관세를 어디까지 또 밀어붙일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소식으로 우리 고양이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여기 이제 뭐 피메일 오셀리 돼가지고 오셀로 종이라는 그런 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희귀종인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전 미국을 이게 다 다니면서 이 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불임 수술도 하고,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오브 더 와일드 킷, 이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